그러셨구나. 여기가 막 대청중이랑 그다음에 뭐 연합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왜냐면 영어는 이번에 대청이 중간고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연합반으로 설명하신다고 이제 하거나 혹은 이제 뭐 대청이나 숙명처럼 그 중간고사가 없는 학교에 그러니까 영어 대표로 그냥 연합으로 설명드리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냥 이제 중등부 영어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좀 저는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학교 첫 영어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학년 친구들한테는 지금 1학기 때 시험을 봤던 학교들은 좀 소수예요. 그러니까 뭐 잠신중, 뭐 언주중, 단대부중 요런 학교들은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봤고요. 대부분의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지금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사실은 TMI지만 제가 대청중 출신이기 때문에 선배로서 또 이제 좋은 정보를 좀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첫 영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친구들은 조금 떨리기도 할 거고 그냥 막연한 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중학교 1학년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A 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평균 90점 이상일 거고 사실 이제 1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상위 이제 10% 정도까지를 놓고 보는데 그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진짜 딱 오직 100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중등부 영어는 좀 공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봐서 그렇다면 이제 중2 첫 시험이 도대체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중요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첫 시험에서의 성과라는 게 학생들이 딱 처음 시험을 보고서 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나 그래도 잘해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은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서 점수도 좀 좋게 받고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역할로서 좀 중등부의 시험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토대가 돼서 고등 내신 체계에 대한 이제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이제 결과에는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상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렇다면은 지금 뭐 난다긴다 하는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까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써놓은 것처럼 전교 1, 2등도 1등급을 못 받는 과목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건 절대평가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0명까지만 이제 10%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100점이 11명이 나왔어요? 15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손잡고 2등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등급이 없는 시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100점을 받고 왔다 그래서 무조건 잘했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반에서 100점이 몇 명이었지? 그다음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난이도 시험지에서 100점이 어느 정도 나왔지? 그렇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1등급에 준하는 점수치는 아니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시험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하나 삐끗 실수하는 바람에 100점을 심지어 못 받았어. 그럼 사실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좀 수치를 정확하게 좀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점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 중학교 시험은.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회잖아요. 다행히 이제 대치권의 친구들은 학원 내에서의 입테라든지 레벨 테스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학교 시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입결을 맞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학교 시험 결과도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어 시험의 이제 구성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체크사항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시면 보통의 학교들은 교과서 2개 단원 내외예요. 한 번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볼 때 막 5, 6단원 그다음 기말고사 볼 때 7, 8단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라고 친다면 한 3개 단원 정도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 뭐 대청 같은 경우에도 기말고사만 좀 주로 보는 학교예요.
이 동네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다른 과목 지필고사는 보는데 영어가 좀 빠져 있다가 기말 때만 들어간다 라고 이제 시험을 보실 때가 좀 많아서 요번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시험을 따로 안 봤었어요. 그러니까 중3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기말고사 때만 들어갔는데 3개 단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원서 들어갔어요. 중3 친구들. 그래가지고 어린 왕자 전체가 들어간 건 아니고 중간중간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1, 중2, 중3 친구들 좀 비슷한 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영영풀이가 진짜 많이 나와요. 학교 프린트에서. 대청 같은 경우에는 영영풀이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 하나의 단어에도 품사별로 영영풀이가 2개, 3개, 4개씩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 블랭크에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그리고 그 단어의 품사가 뭔지를 따져봐야지만 어떤 영영풀이 데피니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2개 단원 정도의 이제 시험 범위가 들어갈 거고 그 해당 단원 내 문법 포인트 그다음 프린트물은 제가 전체 이제 중등부를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평균적으로 프린트물 한 10페이지 가량이라고 적어놨는데 대청은 거의 이제 한 3배? 진짜 프린트물 많이 나와요. 중학교 중에서는 프린트물을 많이 주는 학교에 속합니다. 대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그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위주예요. 대부분의 중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어법, 어휘, 뭐 독해 당연히 다양하게 나오고 서술형이 이제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서술형을 안 낸다고 해서 서술형 문제를 다 빼버리고 대비를 안 하다 보면 고등부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서술형. 그래서 나오든 안 나오든 대비할 때 저는 서술형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휘문중은 지금 서술형이 50%거든요. 네, 반반이에요. 휘문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들이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휘문중 친구들이 지금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서술형 50% 때문에. 그다음 지금 중1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은 지필고사를 봐요. 근데 영어는 지필고사가 아예 없고요. 100% 서술형,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점점 트렌드 자체가 약간 서술형을 중시하는 것 같아. 서술형을 중시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서술형 비중을 어느 정도 내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늘려야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시간은 아이들이 중등부 시험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막 시간에 쫓기지는 않아요. 타임 어택은 좀 덜한데 그 시간 내에서 얼마나 내가 검토를 꼼꼼하게 잘하고 실수 없이 시간이 아무리 여유 있게 있어도 실수는 꼭 하거든요.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셔야 돼요. 저도 내신 수업하다가 많이 느끼는 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막 틀린 거 반대로 골라놓거나 그럼 반대로 고를 거면 사실 그럼 정답이 4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를 반대로 골라놓고 막 실수했어요 이런 친구들 있는데 그런 실수가 한 번 나오는 친구들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켜보다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런 선지 분석하는 거, 문제 꼼꼼하게 읽는 거, 모두 고르시면 모두 고를 수 있는 거 이런 힘을 좀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길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도 유형으로 좀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진짜 어법이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제 대치권에 있는 친구들 치고 리딩을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중학교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고등부 올라가면 리딩도 어렵거든요. 근데 중등부 시험에 한해서는 아이들이 뭐 내용일치 문제나 이런 걸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중위권부터는. 이제 중상위권 내에서 뭐가 관건이냐? 결국에는 문법이에요. 결국에는 문법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다문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수형. 그다음 모두 고르쇼. 요런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법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잡고 갈 필요는 있다. 근데 문법이 문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문법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구조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서 긴 흐름의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의고사도 점수가 유난히 안 나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문장 해석이 이상해요. 막 문장이 길어지니까 주어가 어디까지고 수식어구고 얘는 뭘 이제 뭐 꾸미고 있고 이런 이제 구조 관계를 놓치면서 해석이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본 거고요.
더 넘어가서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우리 아이 챙겨줘야 하는가 제가 좀 영역별로 간략히 정리를 해봤어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표제어 위주로 뜻만 외우는 거는 비추예요. 그거는 외우는 시간 대비, 양 대비 좀 활용도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문맥 속의 쓰임까지를 좀 알고 외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까지 조금 파생해서 완벽한 정리가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험 볼 때 이렇게 봐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뜻은 아는데 워낙 단어의 뜻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문장 속에서 해석되는 뜻으로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항상 예시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resolu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수능에 나왔었던 단어인데 보통 애들이 그러면 막 해결책, 다짐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능 지문에는 해상도라는 뜻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뜻이 탁 치고 나와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어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내가 배운 문법 개념이 이 문장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까지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서술형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래서 고난도 문제 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복수 정답의 달인이 되자. 그 정도까지가 되려면 완벽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내 거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 간 흐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어려운 리딩으로 갈수록 한 문장 단위의 해석이 정확해야 주제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포커싱을 좀 맞춰서 보려면 접속사 하나, 지시어 하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들 간의 좀 관계성을 잘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대충대충 읽어서 감으로만 파악하는 거는 이제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 구조 분석 훈련은 이제 단락별 요약하는 거. 그다음 얘네 간에 이게 지금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좀 해결 방안이 나오겠구나. 앞으로에 대한 예상이 나오겠구나. 그런 흐름 파악하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술형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서술형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실제 서술형 기출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모범 답안을 계속해서 보고 풀어버릇해야 그 패턴이 익혀지는 거잖아요. 영어는 결국에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좋은 모범 구조를 잘 익힌 다음에 거기에 어휘력이 내가 갖춰진다면 뺐다 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퍼즐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무작정 그냥 서술형 연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수 있죠. 저희는 이제 시간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효율성 있게 공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봐주시고, 요번 이제 설명회 선생님, 제가 준비를 하면서 좀 한 가지 주제 중에, 좀 가지고 온 것은 쉬운 내신이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학교마다 난이도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요. 조금 쉽게 주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청은 영어 쪽에서 바라보자면 사실 막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출제를 하고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이과형 과목들이 많이 어렵죠. 대청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마냥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쉽게 나온다 할지라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뭐 중학교 100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려면 저는 100점 받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시험에서도 100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어려운 시험에 가서 100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고 완벽하게 100점을 받을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것은 정말 딱 중학교 때만 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제가 중등부 내신 관리 필요한 이유 조금 중점적으로 뽑아서 정리해 놓은 이제 글이에요. 한번 읽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저도 이제 대치권 내에서 친구들을 가르친 지가 한 14년, 15년 차 학원 경력으로만 좀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좀 모여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 물론 우리 아이가 무조건 상위권 A 쪽이다, 상위권 B 쪽이다, 그 다음 이 학생들 케이스에 맞게
낮게만 뭐 또 아웃풋이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유형이라면 좀 내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꾸준하게 100점을 받는 친구가 있고 감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막 최선을 다하진 않았어. 다른 과목 뭐 준비 열심히 하느라. 그래서 하나 두 개가 이제 오락가락 한 거죠. 한두 문제 정도. 근데 사실 뭐 중학교에서 90 몇 점이다 하면은 영어 못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랬던 케이스인데 중2, 중3으로 갈수록 이 친구는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력이 쌓인 느낌이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하락세죠. 그렇죠? 저도 이제 막 외국 생활 한 미국에 3년 살다 왔어요. 요런 친구들도 이제 많이 만나보는데 중1, 중2 초반까지는 그게 커버가 돼요. 유지가 좀 되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들어오면서 선생님들이 어법을 조금씩 더 건드리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갑자기 80점 후반, 중반까지 훅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고1 내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서 조금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영어라는 과목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좀 미리부터 우리가 허락하는 한 영어도 꼼꼼히 잡아서 가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차이지만 중3 정도의 이제 학교 시험지의 느낌과 그다음 고1이에요. 한 몇 개월 뒤잖아요. 몇 개월 뒤에 학교 시험지의 느낌이 이렇게나 달라요 라는 거를 좀 자료화해서 가지고 와 봤어요. 보면 사실 뭐 그냥 정확하게 지금 꼭 명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한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얼핏 봐도. 그쵸? 그러면 그리고 한국말 그냥 문장 하나 있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단어 몇 개 주고 그다음 빈칸 블랭크 주면서 이거 채우세요.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지금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문제예요. 이 사진 하나. 한 문제예요. 제가 제일 이쪽에 보여드린 것은 그냥 전체 시험지 페이지 하나를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한 문제. 너무 느낌 다르죠? 네. 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진선여고 1학년. 그다음 요게 휘문고 1학년이에요. 거의 에세이 형식이거든요.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르죠. 난이도가. 네. 그래서 정말 불과 한 3개월, 한 6개월 요 정도 사이에 이렇게나 확연히 다른 난이도의 시험지들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난이도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고등부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00점 받고 있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100점 받을 수 있다? 아니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1등급은 받을 수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를 경각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학생 중에 이제 한 명도 휘문 중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점만 받았었거든요. 영어를. 근데 지금 휘문고 가가지고 2등급 문을 연 적이 있어요. 네, 그 학생도 너무 이제 속상해하는 거고 아이도 되게 이제 착실한 친구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휘문고 참 쉽지 않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속상했거든요. 워낙에 좀 잘할 줄 알고 보냈던 친구라서 물론 이제 중3 때 좀 수학 달린다고 제가 이제 중3 때까지는 터치를 많이 못했던 친구기는 해요. 아마 그래서 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 고등학생이 된 제자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준 메시지들을 그래도 뭐 제가 강사의 입장에서 막 전달하는 것보다 또 고1의 학생들이 생생하게 어떻게 내가 고등부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게 실질적인 후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몇 개 좀 넣어놔 봤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번에 숙명 지난 1학기 기말고사예요. 완전 따끈따끈한 1등학 컷이 85점. 100점 만점에. 전교 10%,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 중에 10등한 친구가 85점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어려웠던 거죠. 중간은 그럭저럭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기말고사 때 건드려 버리는 거죠. 난이도 자체를.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계획 짜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 중학교 때 시간 운용하는 법을 몸에 잘 익히고 와야 고등부에 와서 실천할 수 있다. 요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내신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순간순간의 점수를 잘 받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고등부 가서 실전에 가서 부딪히기 위한 나의 연습 과정. 시행착오를 겪으려면 지금 중학교 때 나한테는 이런 공부 방법이 맞네. 나는 이런 게 1주차 때는 요런 공부, 2주차 때는 요런 공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중간 때 내가 조금 아쉬운 구석이 있었어. 그럼 기말 때 조금 방법을 바꿔볼까? 그러니까 조금씩 나한테 맞춤형의 공부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고등학교 가서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중등부 때 최대한 그걸 굴려보셔야 돼요. 그다음 과목별로 내가 중간고사 준비하는 그 대략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몇 퍼센트 정도를 투자할 것이냐. 과목별로. 그것도 좀 이렇게 해보셨다가 저렇게 해보셨다가 공부 방법도 요거 써봤다가 저거 써봤다가 제일 맞는 옷 찾기. 그거를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써져 있지만 얘는 이제 정신여중 졸업하고 정신여 고를 가서 지금 전교 1등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제 그 친구가 여기 써놓기를 사실 정신여중 내신이 그렇게 어려웠던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암기를 철저하게 시킨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게 이제 외웠던 친구인데 가보니 도움 되네. 아, 하고 오길 잘했다. 학교 내신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구나라는 걸 고등학교 가서 더 느꼈다라고 저한테 이제 후기를 보내줘서 제가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실어봤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대략 요런 과정을 거쳐서 내신 완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청이나 이제 몇몇 학교들은 중간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기말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좀 스텝을 통해서 완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 사실은 우리 대청, 숙명, 뭐 진선 등등등 영어 중간고사가 없는 학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하고 이제 클레어 선생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한 이제 수업인데 대청중 친구들은 좀 시간 되면 와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제가 진행하는 것은 이제 모의고사. 그래서 8회 완성으로 모의고사 8개를 매번 이제 저랑 만날 때마다 주 2회반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와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고 그다음 그 자리에서 저랑 해제, 풀이 수업 듣고 그다음 그걸로 변형 문제도 풀고 그 안에 있는 주요한 단어 공부하고 직독직해 연습하고 그런 컨셉으로 대신에 숙제량은 많지 않게. 왜냐면 중간고사 영어를 안 보는 거지 뭐 수학이나 이런 타과목은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아예 놔버리자니 뭐 과목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렇다면 숙제 부담은 줄여주되 영어를 꾸준하게 잡고 갈 수 있는 컨셉의 수업을 하나라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월급반으로 저는 이제 좀 상위권 반이고 그다음 클레어 선생님은 좀 밑에 있는 친구들, 이제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정도의 난이도로 수업을 하나씩을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학원들은 다 중간고사 대비 체제로 들어가니까 좀 놀리시는 것보다는 그런 수업의 컨셉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설명보다 그 수업 컨셉이 더 맞으실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저희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시뮬러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그 학교의 중1, 중2, 중3 정도의 난이도와 동향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이제 영어는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학교별로 와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응시하고 그다음 대표 몇몇 문제들 좀 풀이 수업도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풀이 스타일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볼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대청은 이번에 중간고사를 안 보다 보니까 대청 시험지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학교 상관없이 사실 뭐 중1, 중2, 중3 그 난이도는 거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이 동아윤 출판사를 쓴다. 대청은 동아윤이거든요. 동아윤 출판사 쓰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대명 요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겹치는 그 대청 친구들은 대명중 타임에 와서 나도 한번 시험 봐볼래. 그러면 중1 10문제 중에 몇 개 맞추고 중2, 중3 중에 몇 개 맞춘다. 요런 거 대략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 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출판사에 맞춰서 신청해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어쨌든 뭐 무료니까. 그쵸? 시간만 되시면 해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 소개드리고 제가 맡은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면 이제 다음에 들어와서 수학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